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우스 17회, 우리 모두 짐작만 하고 있던 많은 궁금증이 모두 해소된 회차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명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30년간 정바름과 성유한을 실험했던 OZ 조직. 하지만 성유한은 초등학생 때부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었고, 김준성, 데니얼과 함께 OZ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바름이의 집에서 바름이 수첩을 가져간 건 성유한인데 그 수첩이 데니얼에게 있다는 건 성유한과 데니얼이 모든 걸 계획했었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 데니얼이 죽은 걸로 되어 있는 그날 밤 성유한의 알리바이를 김준성이 증언해줬었는데요. 김준성은 성유한과 함께 OZ 조직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김준성은 성유한의 핸드폰에 OZ라는 조직인데 너무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김준성이 정바름에 의해 죽던 날 급하게 여행 가막을 싸던 게 OZ 조직으로부터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OZ 조직의 계획은 성유한 때문에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바름이 국민의 아들이 된 이후 저지른 사건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은폐해주고 있는 OZ 조직. 하지만 정바름이 내의식 이전에 저질렀던 오봉이 할머니와 단테의 칠대 제약 관련된 사건들은 단 하나도 현장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오봉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바름이를 치고 갔던 차가 OZ라는 걸 미루어 보면 바름이가 프레데터 활동을 하고 다니던 그 순간들에도 분명 OZ는 정바름이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연쇄살인이 일어나길 기다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사건들을 저지른 정바름이라는 사람은 3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었다는 걸 세상에 발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30년 전에 그 법안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정바름 같은 사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라며 여당을 지지해주겠죠.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성유한이 뒤집어 썼고 정바름이 국민의 아들이 되면서 OZ의 계획은 뒤틀린 것 같습니다. 지덫을 쳐서 OZ 조직을 뒤쫓는 바름이의 모습을 보고 17회에서 드디어 채용신의 비밀이 밝혀지나 기대를 했는데요. 오봉이 때문에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던 건 좀 아쉽더라고요. 과연 오봉이를 인질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바름이는 OZ 조직원에게 준 하나 둘 셋의 시간이 끝났을 때 과연 칼로 목을 그었을까요? 원래 바름이는 복수를 위해 꿈까지 바꾼 사람이잖아요. 어린 시절 의사가 되고 싶다던 재훈이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남자 송수호를 찾아내기 위해 도움이 될까 하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꿈까지 바꿀 정도였다면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었다는 건가 싶었는데 데니얼 박사는 애정이 아니라 감히 내 걸 건드려와 같은 소유욕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지난 12회 리뷰 영상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자신이 프레데터였다는 걸 알아채기 이전에 바름이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소유욕을 오봉이에게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무치가 오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눈을 희번덕 했으니까요. 하지만 17회에서 오봉이를 인질로 삼은 OZ를 풀어줬던 건 오봉이에 대한 소유욕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정바름의 뇌는 성유한의 뇌에 많이 잠식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은 바로 성유한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재훈이의 상처를 약초로 치료해주던 아이가 성유한일 거라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재훈이가 굴다리 밑에 쓰러져 있던 고봉이를 지나치던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12회 인트로에서 재훈이는 굴다리 밑에서 죽어가던 오봉이의 애원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던 게임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짜증이 몰려왔고 그날 밤 내내 전해진 그 아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우는 걸 보아도 도대체 왜 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내의식 이후 바름이는 그때의 기억을 되찾자 오봉이를 보고 지나쳤던 자신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오봉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사람은 성유한이었죠. 데니얼이 성지은의 집에 왔을 때 성유한이 다친 강아지를 데려와 치료해주고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그 개가 바로 강덕수가 고봉이를 유인하기 위해 굴다리 위에 두었던 그 강아지라니. 이 장면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성유한이 강아지를 데려다 키운 것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나 싶었는데요. 쓰러져 있는 오봉이를 발견하고 업고 뛴 사람이 성유한이었습니다.
원래 드라마 보면서 잘 우는 편이긴 한데 마우스는 고무치가 고무원 죽을 때 울부짖었던 거 그 장면 말고는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송유한처럼 착한 사람이 살인자의 누명을 쓴 채로 죽었다는 게 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민수 형사와 오제트의 연결고리를 알아내기 위한 신상 형사와 고무치의 비밀 작전은 너무 자연스러웠죠. 이민수 형사에게 수사 정보를 오픈하지 않던 고무치는 가는 곳마다 먼저 와 있는 바르미를 발견하고 치국이 사건 이후 계속되는 찝찝함에 정바름까지 수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국 고무치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요. 죽임을 당한 오제트 조직원의 차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바람을 미행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강덕수와 이재식, 김경태 살해 현장에 모두 정바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고무치.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인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재훈이 정바름이고 송수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 또 정바름과 송유한이 오제트라는 조직의 실험지였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걸 고무치가 알았을 때 과연 정바름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재훈이와 요한이를 추격 감시하며 실험을 이어오고 있던 오제트 조직원 중 한 명인 송수호는 재훈이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재훈이의 집을 감시하던 송수호는 재훈이의 엄마가 재훈이를 죽이려고 하는 걸 목격했죠. 그리고 이재식으로부터 성지은의 목숨을 구하며 성묘한을 살렸던 것처럼 재훈이의 목숨을 구합니다. 실험지가 10살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서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어야 하잖아요. 재훈의 엄마가 송수호의 공격에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는 동안 재훈이는 수면제에 취해 다시 잠들었고 송수호는 오제트의 보스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겠죠. 지금까지 오제트 조직원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바로 핸드폰부터 꺼내서 보고를 했으니까요. 오제트의 수장은 어차피 재훈의 엄마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으니 차라리 재훈의 가족을 모두 죽인 후 직접적으로 밀착 감시하며 연구를 진행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가짜 이모와 이모부 바르미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요. 그렇게 송수호는 오제트의 지시를 받고 재훈이가 수면제에 취해 다시 잠들어 있는 동안 놀이공원에 갔다 돌아온 개불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구령 일가족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시신은 3구, 즉 살아남은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재훈이와 여동생 제이인데요. 하지만 신문에서는 일가족 살인사건이라 표현하며 장남이 유력한 용의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또 한 명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꼭 원래부터 그 집 식구는 총 5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송수호는 집을 방어하기 이전에 재훈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동생은 왜 안 죽였을까요? 여동생이 한 번 들은 건 다 기억하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제이가 사건 현장들을 모두 목격했고 유출될까봐 걱정되는 거였다면 어딘가 숨겨두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게 더 쉬운 해결 방법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제트는 여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을 안 죽일 거였다면 재훈이의 남동생도 안 죽였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재훈이를 꾸준히 감시해온 오제트 조직이 재훈이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미카엘라가 재훈이의 여동생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제트가 여동생을 살려둔 이유와 여동생이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특히 여동생이 오제트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키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요한도 정바름의 여동생을 찾아간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정바름의 여동생 또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아이일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